공부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냐고, 목동으로 이사 가야 되냐고, 사거리 가꾼 대치동, 예. 기승전 대치동. 네, 기승전 대치동. 기승전 네.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지 막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작가님이 이번 책 쓰신 거를 제가 보니까 네. 이게 학군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학군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용어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공부 그릇 이런 거 네네. 말씀하시던 선생님이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참 저도 그 계기가 좀 재미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 입시를 대치동에서 10년 정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공부보다 공부 그릇, 제 책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그 공부라는 게 문제집 푸는 공부잖아요. 문제집 푸는 공부의 맞아요. 핵심은 또 학원을 어디를 보내느냐, 어떤 문제지를 선택하느냐, 네. 뭐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 이전에 아이의 인지, 비인지, 역량이라고 하는 그 공부 그릇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느냐. 그래서 비인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의 근간이기도 한데, 부모로부터의 절대적인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네네. 그런 부분 말씀 나누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회복 탄력성의 사실 근본이죠. 근본이죠. 네, 그런 부분의 정서적인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 아이들이 경쟁 상황, 대치동이라든지 아니면 특목자사고 이런 데 가서도 사실은 본인이 평정심을 갖고 또 그 심한 경쟁이나 이런 데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느냐, 가정에서 그런 걸 이제 어떤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라든지 아니면 가정중심 교육이라든지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책을 이제 쓰고,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선 학부모 연수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강의를 해드리면 제 어머님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인문학 교육이 중요하고 지혜 교육이 중요하고 공부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냐고, 목동으로 이사 가야 되냐고, 사고력 가꾼 수학은, 대치동, 예. 사고력 기승전 대치동, 네, 기승전 대치동. 기승전 네. 뭐 학군을 바꿔야 되느냐, 이거를 네. 물어보시는 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게 방법론이고 하나의 스킬이고 선택사항 중에 옵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이거에 목숨을 걸고 그다음에 밤잠을 못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안 다음에, 그럼 제가 이런 부분에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듣지 않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접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러면 지금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특히 겨울방학을 앞두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지 막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으시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한번 학군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조사를 해봐야겠다. 대치동부터, 제가 있는 대치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재테크 카페들하고 부동산 카페들하고 인연이 돼서 부동산 공부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지 공부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그 갑자기 이제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이렇게 거의 뭐 변화가 없고 거의 침체기였거든요. 맞아요. 한동안. 침체기였다가 네. 그 2016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상승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지난 거의 뭐 100%, 200%막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서 저금리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코로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졸지에 학군 전문가가 돼가지고 교육 전문가에서 원래 교육 전문가인데 네. 부동산 쪽,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요즘에 거의 분위기가 기승전 돈이거든요. 요즘에 맞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교육 채널 중에 100만 채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재테크 맞아요. 채널은 100만 채널이 넘쳐요. 금방 넘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쓴 뭐 그런 유대인 자녀 교육이라든지 공부 그릇이나 이 책보다 학군 지도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부동산 채널에 먼저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연락을 드린 건데, 저는 이제 공부 그릇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었기 때문에 의아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특별한 히스토리가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군으로 좀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지금도 이
이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내가 있는 지역에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 아니면 뭐 그래도 아이가 좀 공부가 되는데 좀 더 경쟁력 있는 학군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애들이 너무 사실은 그 공부 안 하거나 분위기 안 좋고 그러니까 애가 휩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지금까지 한 7, 8년 책 내고 난 다음에 상담이나 강연이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결론처럼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정답은 무리하지 않는 이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 기준에서 무리하지 않는 어떤 학군 선택을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아이의 공부 역량적인 측면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군지에 가서 거주 비용과 사교육비를 감당하고도 나의 노후와 우리 아이의 또 추가적인 교육비, 나중에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거나 뭔가 다른 걸 대학원을 가고 싶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곳이에요. 무리하지 않는 곳. 네. 그걸 저는 상징적으로 한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A 약간 B학군지인데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뭐 A학군지로 가도 명문학군지로 가도 거주 비용을 담당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뭐 전세라든지 이거 대출 안 받고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군지에 가면은 뭐 사교육비가 한 200만 원, 뭐 300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사교육비 친구들 같이 학원 다니라고 그러고 해도 별로 무리가 안 돼. 그러고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있어. 그래서 상징적으로 100만 원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100만 원은 아이의 추후 또 교육비를 위해서 아니면 또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거나 그랬을 때 뭐 밀어줄 수 있는 그 부모로서 도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띄워놓을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가셔도 돼요. 가서 뭐 선택하고 별로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아. 거주 비용을 감당하려면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아이 사교육비 이렇게 하다가는 거의 우리 뭐 나중에 노후는 없고 저축할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무리되는 학군지거든요. 그럼 그곳은 가셔야 되는 곳이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 아이가 지금 문과인데 이과인데 그다음에 좀 남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다음에 수시형인데 정시형인데 교육적 변수를 고려하면 선택을 못 하시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심플하게 그냥 어디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슈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 가정의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로 보면. 네. 해서 무리하지 않는 이사를 한다는 네. 게 가장 좋은 저는 선택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언제 가야 될 것이냐 이슈에 있어서는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라고 하는 건 아이의 공부 역량이 어느 정도 돼서 그 학군지나 아니면 특목자사고 아니면 백위권 학교에 갔을 때 상위 20-30% 정도에 들 수 있는 공부 역량이 있느냐. 가장 간단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대치동을 한번 가고 싶어요. 중학교 때. 네네. 그럼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문제지 족보닷컴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있죠. 뭐 1학년 1학기나 2학년 1학기 요걸 해서 다운받아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는데 하나는 시험 시간을 정해서 하나 풀어보고요. 하나는 좀 쉬었다가 좋은 컨디션일 때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컨디션일 때 시간 제한 없이 그다음에 오픈북으로 자료를 다 찾아볼 수 있으면서 한번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시험 점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 환경에서 본 거는 나의 지금의 현재 실력이고 오픈북 시간 제한 없이 한 거는 내가 노력했을 때 정말 마음먹고 공부했을 때 올릴 수 있는 나의 점수의 상한선이거든요. 도달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점수다. 나의 노력으로. 노력과 네. 의지로 내가 네. 도달을 그리고 도움을 받아 학원을 다닌다든지 누구 과외 선생님을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올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점수의 상한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오픈북 점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최소한 그 학군지에 가서 B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 특목자사고에 가서 최소한 B 이상 정도는 나올 정도가 돼야 거기서 돈 쓰고 사교육비 쓴 의미가 거주비용을 감당하고 사교육비 쓴 의미가 있는 입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돈 쓰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애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입시 결과도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언제 이동해야 되는 거는 늦어도 뭐 초등 5, 6학년 때는 가야 된다. 중학교 때 막 이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고 막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표준화된 경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준비되어 있을 때가 사실 최적의 시기거든요.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이런 객관적인 공부머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치동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목동만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 희망 고문을 갖고 들어오시면 아이도 힘들어지고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 네. 기본적으로 내 아이의 공부 그릇이 기본적인 공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부모님이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셔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저하고 좀 인연이 되셔서 이제 나중에 또 네, 뭐 네. 저희 전문가 특강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이제 학군에 대한 네, 네. 이 이야기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좀 겨울방학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때 네, 한번 네, 제가 네. 다시 한번 출연할 수 있으면 예. 와서 다시 좀, 한번. 네, 구체적인 좀 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